여러분은 지금 이승국 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이 미국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3주 동안 하면 너무 지겨우실까 싶어서 단기간에 몰아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오프라인 놀이 하이드앤시크 주간이고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이거 찍고 또 플레이하러 가거든요. 대단한 일정이긴 하네요. 아무튼 약속드렸던 대망의 미국 여행 트릴로지 마지막 편 3편 D23 디즈니 엑스포, 그날의 기억들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D23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랜드 바로 앞에 있는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려요. 정식 행사 오프닝 타임이 9시였어요. 저는 제가 당첨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날의 첫 공식 행사였거든요. 미국 간다는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엑스포에는 음악 페스티벌처럼 여러 프로그램들이 여러 스테이지에서 동시에 진행돼요. 작은 스테이지, 큰 스테이지, 메인 스테이지 다 각자의 개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간에 따라서 막 열리는데 이걸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나는 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해요 라고 우선순위를 클릭해서 보내면 추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앉는지 그것도 아니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있는 사람은 또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떨어지고 전체 엑스포의 첫 번째 행사 디즈니 레전드 세레모니 이거 하나 딱 뽑혔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가고 싶었던 거기도 했고 그래서 입장 자체는 9시부터 하니까 줄 서고 이러는 거 생각하고 하다가 행사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8시 반 정도에 슬슬 컨벤션 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 디즈니랜드 때도 놀랐지만 그 주말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온 사람들은 다 D23 때문에 온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실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의 줄이. 디즈니랜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흐름을 맞춰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여기는 컨벤션 센터에 가면 갈수록 도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한 곳을 향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컨벤션 센터가 나오고 입장 줄이 나와요. 심지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장하는데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간 곳만 해도 줄이 막. 그래서 대단하다 이거 진짜. 엄청난 곳에 왔구나. 놀람 반, 또 설렘 반 이러면서 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쎄한 거예요. 다 입장하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들 카드 같은 거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줄은 그러면은 어디서 뭘 받아온 다음 서는 줄인가? 이거 받아오는 거 딴 데 줄이 또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카드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D23 티켓 예약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줘요. 저희 집에서 다 갖고 왔죠. 그래서 우편? 나는 우편으로 받은 것이 없는데 한국에서. 내가 예약하는 과정에서 혹은 예약 후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과정에서 뭔가를 놓쳤나? 나 사실 D23 티켓 확정 안 됐는데 온 건가? 아닌데? 그러기엔 나한테 프로그램 우선순위 하라고 이메일까지 왔잖아. 예약은 된 건데? 패닉. 그래서 다시 물었어. 난 외국에서 이거 산 사람인데 혹시 난 집으로 이거 안 왔다. 혹시 뭐 좀 아냐? 그랬더니 이 뒤에 계시던 다른 어떤 분이 이거 없으면 어디 들러서 받아와야 될 텐데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야 되는 부스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키워드가 있는 어떤 장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탈해서 어딘가로 또 찾아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 부스를. 그쪽에도 또 사람들이 이만큼 다른 입구였나 봐요. 줄이 막 이만큼 있어요. 설마 이 줄을 다시 서서 목걸이를 받는 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저쪽 안쪽에 거의 아무도 줄을 서지 않는 곳에 그 키워드가 정확히 써있는 표지판 부스와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저기 사람이 이렇게 없지? 그래서 이 줄을 그냥 해치고 가서 안내 물어서 나 저기서 이거 수령해야 되는 사람이다. 갔어. 알고 봤더니 사전에 예약하는 몇몇 시스템 중에 특히나 해외에서 이거를 하는 경우에 미리 탁탁탁탁탁탁 끝낼 걸 다 끝내면은 현장에서 카드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 우편으로 카드로 수령받고 현장에서 또 따로 보안 체크를 뭐 하는 프로세스 2개의 입장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해외니까 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약을 했으니까 전 몰랐지만 이미 탁탁탁 뭔가 더 돼 있었나 봐. 가서 정말 줄 거의 서지도 않고 신분증 딱 보여주고 하니까 이걸 딱 줘요. 이걸 받으니까 입장 자체는 이 사람들을 위한 보안 검색이 따로 있는데 이 줄은 진짜 짧았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니까 난 이미 건물 안에 들어왔어. 럭키. 한 마음으로 이제 공식 오픈을 기다리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도 각자 가고 싶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홀 안에서.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서고 땡치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오프닝 세레모니였잖아요. 남들이랑 같이 들어가려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프로그램 가까운 데 줄 서면 되겠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열리는 쪽으로 일부러 가까이 가서 줄을 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딱 거기서 한참 줄을 서다가 드디어 입장을 시작해. 10시 반인데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벌써 우리를 들어보내주네? 들어가. 그랬더니 지상 그 스테이지 있는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하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려갔더니 그 아래 마치 막 우리 대피 훈련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만큼 넓은 지하 공간에 그 섹션별로 사람들이 나눠서 몰려 앉아 있는 거야. 우르르 들어가갖고 막 확인 다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 예약한 사람인 것도 확인하고 레전드 세레모니. 그러고 나서 A, B, C 중에 원하는 데 가서 줄 서 이러는 거예요. 지도가 있거든요. A, B, C. 사이드 2개, 중앙.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슬쩍 봤었는데 가운데 섹션이 A인가 B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섹션 기억했다가 그쪽으로 갔죠. 거기서부터 그냥 지하에서 우리 입장 신호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막 앉아있고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핸드폰이 안 터져갖고 뒤에 분한테 저 핸드폰 터지세요? 묻다가 뒤에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미국 분이셨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온갖 얘기를 막 했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유튜브 시작했는지도 막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의 얘기도 듣게 되고 미국에 사시는 전직 교사.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아들은 이 프로그램 신청을 안 해서 안 뽑혀서 딴 데 가 있고 자기랑 딸만 이거 뽑혀서 지금 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폭풍수다의 포맷으로 1시간 내내 했어요. 재밌었어. 얘기 막 하고. 그분 따님도 좀 10대셨는데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자기도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관심 없이 그냥 자기 핸드폰하고 이러고 놀고 있다가 그래도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니까 온갖 데이터가 자기한테도 쌓이잖아요. 그 중에 몇 개 자기한테 관심 있는 주제가 있었나 봐. 한두 마디 껴들기 시작하다가 거의 대화 말미쯤 돼서는 쓱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 유튜브 채널 뭐라고 찾으면 나오는데 나 지니어스 SK리야. 그래서 또 얘기 시작하니까 친구도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대화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모녀분과 함께 수다를 막 떠는데 드디어 입장을 하게 된 거야. 움직여 사람들이. 간다 우리 중앙 섹션 간다. 착착착 올라갔는데 이미 행사가 시작됐어. 우리가 입장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 제가 왔을 때는 제가 거기가 중앙 섹션인 줄 알고 줄을 섰던 건데 우리를 왼쪽 사이드 섹션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패닉. 잘못 줄 섰었나? 그 지도 내가 헷갈려 봤나? 그런 얘기를 또 뒤에 했어요. 그 전직 선생님한테. 했더니 이 선생님도 아니요 우리 중앙 맞아요. 난 물어보고 줄 선 건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왜냐면 이미 중앙 그 파트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뭐지? 이랬더니 앞에 있던 또 남성분 2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그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D23를 계속 오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벌써 몇 번째 온 분들인데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대. 이제는 좀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는 게 대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입장을 저쪽 사이드부터 하고 보통 사이드, 중앙 이런 식인가 본데 사이드부터 입장을 시키다가 너무 이게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가고 오래 걸리면은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늦출 수는 없거든요. 행사가 지연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는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중앙부터 앉혀서 일단 중앙열을 꽉 채우는 그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 라고 너무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줄 선 곳은 중앙 파트는 맞았는데 안 좋은 날 걸린 거지. 그래서 그때 하나 느꼈던 건 뭐 디즈니 애정하고 다 하지만 또 그렇게 깐깐하게 시스템 잘 만들어 놨지만서도 이런 돌발 상황에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그래 알겠다. 여기 온 게 어디야. 그리고 사이드 중에서도 굉장히 앞쪽이니까 오케이 받아들이자. 쿨하게 가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보고 났더니 오프닝에 알라딘 뮤지컬 팀이 나와서 오프닝을 해줬더라고요. 그게 좀 하나 아쉬운 점. 알라딘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디즈니 CEO 밥 차팩 나와서 막 얘기 좀 하고 뭐 그런 오프닝을 만들어가는 빌드업 순서가 좀 있었어요. 얘기 좀 이렇게 듣다가 본격적으로 세레모니를 시작하기 위해서 디즈니 100주년 영상 같은 걸 틀어주는 거예요. 영상 보기 전에 그런 모먼트는 있었어요. 이건 정말 두고두고 자랑할 포인트. 현장에 이제 컨벤션 홀 D23 정문을 통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행사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미키마우스 은색 동상이 있어요.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동상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거 막 보여주면서 그 동상 다 보셨냐고. 예! 어떤 아티스트가 만든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년 초부터 디즈니 골드 멤버이신 분들은 유료로 작은 미니어처 버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온 그 골드 회원이라는 거는 디즈니 유료 팬클럽을 의미해요. 연회비를 내야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전 그 회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박수는 치지만 막 신나서 이런 건 아니었어. 난 어차피 안 살 거고 못 사니까. 근데 분위기는 너무 좋더라고. 골드 회원분들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CEO. 근데 뭐 딱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동상 미니어처는 아니지만 그 동상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뭐지? 뭐? 그러면서 그 중요한 그 말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배지는 어느 시간 그 어떤 공간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여러분만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 물론 그 홀이 꽤 크니까 관객도 많긴 많았지만 리미티드 한정판의 끝판왕이잖아요. 거기 온 사람들 인원수만큼만 만들어진 D23 엑스포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 메인 스테이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초청돼서 들어온 이 실내 관객 인원수만큼만 만든 디즈니 100주년 한정판 배지를 그렇게 모으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건 내가 평생 갖고 갈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전드 세레모니를 시작하기 위해서 디즈니 100주년 트리뷰트 영상 같은 게 또 재생이 됐어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 그리고 다른 엔터 산업, 방송 모든 거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10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격한 영상 보면서 슬슬 이제 또 오고 디즈니뽕, 모닝 디즈니뽕 슬슬 오고 다 끝나서 기분 좋을 때쯤 무대 위에 이제 디즈니 캐릭터들이 쫙 올라와요. 클래식 캐릭터들 쫙 박수치고 그 현장은 제가 정말 감상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유튜브 가시면은 거기 막 찍은 영상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직직들. 그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초반 이 분위기 몰이를 조금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레전드 세레모니가 시작이 돼요. 이 레전드 세레모니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예의 전당이 있잖아요. 디즈니도 그런 걸 따로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디즈니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되면은 정말로.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배우건 스태프건 어떤 형식으로든 디즈니와 함께 일을 했을 때 그게 정말 큰 공을 세웠다. 인정이 되면은 레전드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 해에 이제 새로 헌액되는 분들을 보러 간 거예요.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레모니니까. 또 그 해에만 또 여러 분들이 헌액이 됐는데 제가 모르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인지 알지만 한국에서는 그 인지도나 인기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 미국에서 활동하신 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몇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고 감동적인 얘기 듣고 박수치고 그렇게 듣는데, 굉장히 크게 인상 깊었던 거가 뭐냐면, 한 분 한 분 또 말씀도 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물론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배우분들 중에서도 디즈니 레전드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화제에서 상 탄 것보다 더 격한 감정의 동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뭐 울고 사람들 울리고, 그건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역시 생각해보면 연기자가 될 거야, 연기를 하고 싶어, 뭘 할 거야 해서 커리어를 쌓다가 그 커리어에서 레전드를 인정받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내 삶에 내가 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즐겨왔던, 그러다가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성덕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거기서 나를 본인들의 레전드라고 칭해주기 시작하면, 이건 또 특별한 감정이겠다. 성덕의 최고봉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정말로 막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몇 개만 좀 제가 생각나는 거를 공유를 해드리면, 초반에 미국 내 인지도 크신 배우분들 몇 분 헌액이 좀 되고, 그 다음 디즈니 이매지니어, 특수직군이에요. 디즈니랜드 디자이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기구들, 요즘은 정말 흔히 라이드나 어트랙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분들을 이매지니어라고 그래요. 이매지니어 직군에서 두 분이 헌액이 되셨는데, 첫 번째로 한 분이 호명돼서 올라가셨을 때 스타 탄생 같은 느낌, 올라갈 때 이전에 나왔던 두세 분의 배우분들보다 박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말을 시작하는데 너무 달변이시고 너무 재밌고, 오히려 어떤 배우분들보다 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딱 압도해 가기 시작하더니 자기 수상소감의 상당 부분을 같이 자기와 일했던 다른 이미지니어 분들에게 샤라웃하는 걸로 끝낸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감상을 더 말하고 싶을 텐데도. 그러고 나서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게 위트 있게 딱 끝내니까 엄청난 박수. 그 시점 앞에 나왔던 배우분들보다 이분의 스피치가 끝났을 때 박수가 더 컸어요. 너무 멋진, 와, 그런 거 있죠. 직군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 서는 직군이 있잖아요. 꼭 그 직군에 종사하지 않아도 거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들, 능력들을 더 뛰어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 직군 밖에 다른 일이 좋아서 딴 걸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능력이 아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이 그분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나중에는 또 이매지니어 출신이시고 지금은 더 높은 직급으로 가신 분이 한 분이 되셨어요. 또 그분도 이제 수상소감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디즈니 레전드가 됨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무대 뒤편에서 우리가 했던 일,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조용히 했던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다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어쩜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하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진짜. 하면서 점점 이제 레전드 세레모니가 더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몇 분 더 호명이 되고, 그럴 거라고 얘기는,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로 현장에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겨울왕국 주역들이 와 있는 거야. 먼저 호명하기 전에 대뜸 영상부터 나오거든요. 그 영상 보고 알았어. 진짜 와 있네? 안에 막 난리 나기 시작. 첫 번째로 헌액된 분이 겨울왕국의 유일한 남주라고 부를 수 있는 크리스토프, 스벤 목소리와 크리스토프를 연기한 조나단 그로프였어요. 땅! 영상. 와! 사회자분이 조나단 그로프! 진짜 여기 앉아 있었더라고요. 올라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눈물바다. 제가 아까 말했던 영화제에서 상 받아도 저렇게 안 울 것 같은데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올라와서부터 이미 감정이 격한 상태로 올라오셔갖고 그런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난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의 그 지역에서 백인, 게이, 꼬맹이로 자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디즈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눈물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디즈니 덕분에 그 모든 성장통을 버텨냈다. 그러면서 일도 하게 됐고 근데 레전드가 되었다니 내가 청중 다 울어 진짜. 그래서 디즈니에 막 고마워도 하고 그리고 다른 또래 남자애들이랑 다른 코스프레 하고 싶다고 해도 뭐든지 하라고 해준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타도 그런 스피치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엄청난 분위기.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갖고 있는 그 막 네가 너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눈치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나에게 너무 큰 힘이었다. 엄청난 스피치,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크리스틴 벨, 안나, 허넥 올라와서 또 그분은 굉장히 또 유쾌하신 분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감동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런 막 농담도 하시고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들아 이젠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엄만 디즈니 레전드니까. 뭐 이런 농담 하시면서 자중 또 분위기 너무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올라프 조시 걔도 올라가서 이분은 또 막 개그 캐로 너무 유명하시니까 이 완급 조절 빵빵 터트리는 분위기 막 만들고 그분 스피치 앞거는 맨 마지막에 디즈니랜드에 놀이기구 알바생으로 지원해서 면접 보러 왔던 18살 조씨 걔들을 면접 불합격시킨 그때 면접관님 갑자기 사람들 웅성웅성 그런 일이 있었어? 면접관님 제 이력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디즈니 레전드 조씨 걔들로요. 빵 터져. 그리고 정말 축제 막 그 스피치 하나하나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까지 빌드업됐던 모든 감동과 재미 이 모든 게 폭발. 그리고 무대에 오른 겨울왕국 캐스트 중 마지막 헌액자 이디나 멘젤, 엘사 얘기 막 하시고 또 한 번 디즈니 몇몇 개 핵심 메시지 중에 사실 뭐 어디에나 있는 철학이긴 하지만 이걸 디즈니가 또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색깔로 내비치는지 이런 얘기 좀 하신 다음에 이분 스피치 앞고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 지미니 크리켓을 인용하자면 이 지미니 크리켓은 디즈니 클래식 중에 하나인 피노키오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귀뚜라미 캐릭터예요. 근데 갑자기 딱 서 지미니 크리켓을 인용하자면 When you wish upon a star 디즈니를 정의하는 그 노래를 이디나 멘젤, 엘사가 갑자기 라이브로 현장에서 그 노래가 그 피노키오에서도 너무 유명했지만 디즈니 시작할 때 나오는 그거 있죠. 성 나오고 이거 하는 거. 최근에는 변주도 많이 되고 리믹스도 되고 다른 부분이 쓰이기도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그 로고가 뜰 때 나오는 음악이 그 음악이에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걸 갑자기 정말 휩쓸고 갔어요. 이걸 보기 위해 내가 왔지 진짜. 근데 끝이 아니. 맨 마지막으로 헌액된 분은 고 체드윅 보스먼이었어요. 블랙팬서. 그분의 형님이 대신해서 무대에 오르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과 함께 정말 활용 점정을 찍었죠. 이런저런 말씀 좀 막 하시다가 뜬금없이 맨 마지막에 본인이 상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뭐지? 왕과 여왕이 있어야 왕이 태어날 수 있거든요. 빵! 정말 어떻게 이런 스피치들을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준비할 수가 있지? 감정의 소용돌이라는 것이. 아침부터 고생,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 모든 체력적 고통이 사라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한 1시간 좀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정말로 딱 그거죠.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특별한 너무 기분 좋은 레전드 세레모니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정말 D23 디즈니 엑스포의 다른 곳들을 보려고 나왔어요. 놀랐어요.
뭐 제가 엑스포를 많이 안 다녀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레전드 프로그램을 보고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했던 것 조금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에너지는 쭉쭉 빠지는데 엄청 많이 볼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접근이 달라요. 디즈니랜드 쪽은 정말 이 모든 게 환상의 나라니까 이걸 경험하는 것만으로 다 좋잖아요. 근데 엑스포라는 건 부스들 막 세워놓고 보여줄 거 보여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디즈니가 사측에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디즈니와 함께 하려고 온 기업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스도 있고 개인으로 오신 부스도 있고 하다 보니 각자의 퀄리티 차이 혹은 내 취향 저격 포인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다 디즈니와 관련돼서 열심히 만드셨는데 어떤 것들은 가서 봤는데 내 취향은 아니네?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막 바글바글 하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면서 다 둘러봤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디즈니 측에서 만든 본인들의 얘기가 담긴 부스나 전시 디스플레이들. 뭐 예를 들면 너무 좋아했던 건 디즈니 100주년 동안 있었던 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한 바퀴 돌면서 이걸 다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좀 주요 작품들, 백설공주, 뭐 피터팬 이런 몇몇 작품들의 그 당시 막 썼던 포스터, 티켓, 현장 프리미어 시사회 때 사용했던 기구들 이런 거 놓인 거를 쭉 걸어가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사진도 찍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 100주년 엑스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몇 개 있어서 그건 다 돌아보면서 너무 즐겼고, 몇몇 개 전시도 더 있었는데 그거는 글로벌 디즈니 팬보다는 미국에 있는 디즈니 팬 베이스를 위한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디즈니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산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큰 디스플레이는 저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 전시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줄도 꽤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바퀴 쭉 돌아봤을 때쯤 이미 시간이 꽤 흘렀어요.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상당 부분이 뭔가를 판매하기 위해 나오신 분인데 난 사실 막 그런 리미티드 이래서 뭔가 특별한 거가 있는지, 혹시 그 중에서도 내가 생활 속에 즐길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러 간 건데 너무 그냥 막 인형, 가방 뭐 이런 계열이니까 뭐 선물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마음이 통하는 제 취향을 저격하는 거는 의외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만 하게 되더라고요. 막 뭘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미티드 콜라보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 크게 해놨어 정말로. 디즈니 공식 샵도 있고 콜라보 샵도 있고 한정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지나가면서도 못 보게 해놨어. 막아놨어. 그래서 줄을 서서 이 안에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 사측으론 당연한 거고 소비자로서 그냥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 등장을 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굿즈, 스페셜 굿즈를 사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거 줄 서면 큰일 난다 라는 계산을 했는지 핸드폰 앱을 통해서 줄서기를 먼저 해야 돼요. 선착순 줄서기를. 근데 이것도 4-5개 정도의 스페셜 굿즈를 살 수 있는 샵들 크게 있었는데 다 시야 가려진 거. 이 중에 하나만 신청할 수 있어. 근데 난 이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어디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복이 되는 줄 알고 냅다 하나에 먼저 신청을 했어요. 딴 게 안 되는 거야. 뭐지? 안 돼. 답답. 그리고 심지어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 앱을 한정된 공간에서 쓰니까 와이파이가 끊길 때도 있고 앱이 먹통이 돼서 앱이 그냥 끊어질 때도 있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난 선착순 빨리 신청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선착순 신청하는 것도 겨우 했고 오전 타이밍은 놓쳤어. 아예 너무 먹통이 돼갖고.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다시 신청 다시 받는다고 해서 하다가 그것도 한참 먹통되다가 1시 넘어서 겨우 하나 신청하고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못하고. 근데 이 1시 타이밍은 언제 연락이 왔는지 알아요? 오후 6시 반에 왔어요. 내 차례가 됐다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연락을 받으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다시 줄을 서는 거예요. 줄 설 기회가 생긴 거라서. 그때쯤이면 스페셜 굿즈가 다 없죠. 거의 동났죠. 저는 정말 다행히 일행 중에 한 분이 +1으로 신청을 하셔갖고 그보다 1-2시간 전에 다른 샵에 그분이랑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았던 것 중에 다행히 어떤 리미티드 굿즈들은 1인당 1인 구매만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 그런 거 몇 개 사고. 그래서 그런 샵 경험은 생각만큼 대단히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 하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에너지를 꽤 썼잖아요, 아침부터. 그래서 점심 좀 먹어야겠다. 근데 그런 엑스포에서는 사실 거창한 밥을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지 뭐. 그래서 그 내부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밖에 복도 쪽에 나와서 거기서 파는 이런 냉장 샌드위치 같은 걸 샀어요. 하나 웃긴 게 그걸 사러 이렇게 가는데 나도 이렇게 지쳤다고 생각해서 뭘 먹으러 온 거잖아요. 안에는 다 바삐 움직이니까 몰랐는데 행복한 이 순간을 즐기러 온 디즈니 엑스포 D23 전 세계 팬들이 모인 이 공간 복도에 나가잖아요. 점심때쯤 되잖아요. 전 세계 팬들이 이러고 있어. 다 나랑 비슷해. 에너지 엄청 썼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어. 그래서 잠깐의 현타와 이 모든 걸 느끼며 자기가 쭈그러져 있는 거야. 차가운 샌드위치 먹으면서. 레지던스 세레모니 이쯤 되면 슬슬 잊혀져. 이거 뭐지? 왜 내가 여기서 냉장 샌드위치를 먹고 있지? 다 먹고 뭐 하지? 이런 오마이갓. 이것도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엑스포 전체적으로 괜찮고 재밌는데 하나 아이러니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특별한 곳이고 특별한 것 얻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만 보고 끝났으면 오히려 더 재밌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엑스포를 돌아다니면 여기는 어쨌든 상업적인 측면도 꽤 크기 때문에 이게 나랑 취향이 크게 안 맞으면 살짝의 현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둘러보잖아요. 디즈니랜드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요 현장을 축제로서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개인 감상. 이거 자체는 축제죠. 근데 이런 축제, 페스티벌 같은 느낌은 프로그램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이 홀 내 엑스포 현장 자체는 프로그램 떨어졌어. 선착순 앱 내 차례 안 왔어. 굿즈 사러 갔는데 스페셜 굿즈 다 나갔어. 그런 사람들의 지치고 실망한 표정이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여기가 이렇게 행복한 무드 많이 없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연해. 다 폐잔병 같은 느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걸 알고 오고 될 수 있으면 또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프로그램에 뽑히면 바로 들어가는 거가 있고 안 뽑히면 아예 못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거는 주구장창 줄 서서 웨이팅하면 들여보내주는 행사들도 있어요. 그걸 나중에 좀 알게 돼서 아까 레전드 되셨던 이미지니어 분이랑 어떤 분이 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어서 비하인드 얘기 들으려고 줄 서서 들어갔거든요. 시작한 지 5분 만에 헤드뱅이. 진짜 주변에서 계속 힐긋힐긋 나를 볼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덩기덕 쿵더더덕 하다가 너무 민폐인 것 같고 나도 졸려갖고 너무 걸어 다녔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또 이렇게 딴 데 구경하다가 저녁에는 디즈니 코스프레 대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 팬들이 코스프레 의상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웨이팅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프레 쇼 보면서 그냥 의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막 상상력 부문도 있고 상상력 부문은 막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매시업해서 만드는 거야. 다스베이드랑 타노스를 합친 캐릭터 막 나오고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은 덤보 놀이기구 막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놀이기구가 된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이분이 뭘 하는 순간 놀이기구가 움직여. 배에서 놀이기구가 진짜 움직여. 만들어 왔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고 이미 첫 프로그램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감동과 만족감을 얻었고 아이러니하게 하루를 다 지나면서는 예기치 못했던 허함과 현타도 느꼈던 또 D23는 이런 거를 생각하며 즐겨야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알고 와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의 지점도 있었던 그게 D23 디즈니 엑스포의 전체적인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도 몇 개 더 껴넣어서 할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떠오르는 거 있거든요. 아쉽지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드 앤 시크하러 갈 시간이거든요. 예상보다 또 길게 찍었어. 이거 짧게 찍으려 그랬는데. 그러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정도에서 미국 여행 트릴로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못 다 푼 얘기는 제가 뭐 라디오든 아니면 라이브든 다른 컨텐츠든 생각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디즈니 엑스포를 참여하기 위해서 덜컥 나갔던 해외여행, 이게 제가 스스로에게 휴가를 준 게 5년 만이에요. 그래서 5년 만에 내가 휴가로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시간들 알차게 잘 쓰고 왔다. 즐거웠다. 디즈니 덕분에 잘 놀았다. 내년 디즈니 100주년 행사가 열린다면 당연히 열리겠지. 반드시 그걸 또 갔다 오겠다. 미리 다짐하며 그런 순간을 보냈다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들이었고 그냥 제가 썰 푸는 영상들이었을 뿐일 텐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또 즐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